기특하다고 한껏 축혀 세워주었고 복중 태아를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한다며 임신에 좋은 음식들도 차려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분간 부모 찾는 일은 보류하도록 해라. 떨어진 시간이 몇십 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디 될 일이니? 태교에 집중하고 아기만 생각하자. 그래서 일도 당분간 좀 쉬게끔 하려고요. 특히 초기 때 조심해야 한다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아내 바보답게 싱글거리자 누나가 발끈하고 끼어들더라고요. 어머, 무슨 소리야. 애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미리미리 모아놔야지. 엄마 말은 옳게 가족 찾아다니면 맘고생 몸고생 하니까 말리시는 거지. 쓸데없는 짓이랑 경제활동이랑 같니? 잠깐 누나, 지금 아내가 가족 찾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 그건 아니지 누나. 제가 누나 말에 발끈하자 아내가 우리 남매 사이를 말렸고 아내는 어머니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여러모로 상처받지 않으면 했어요. 일도 잠깐 쉬었음 했고요. 적어도 임신 기간 동안에는 그러길 바랬습니다. 허나 말이 쉽지 그토록 부모 찾을 날만을 바라고 살았던 아내에게 임신했다 한들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욕심 많은 아내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여전히 희망 고문 같은 연락들에게 연거푸 휘둘렸습니다. 아내는 혹시나 역시나를 반복하면서도 소식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기어이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교수님이 지시한 논문 작성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는 힘겨워 보였고 임신 중인 만큼 제약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첫 아이가 미처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유산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저는 황망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잠들어 있는 아내 곁을 지키다가 깨어난 아내에게 가슴 아픈 아이의 유산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불을 붙잡고 텅 비어버린 배를 어루만지며 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어미로서의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자식으로서 부모를 찾지 못한 상실감에 단번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겉으론 아이는 또 찾아와 줄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 역시 첫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심장이 넝마주의가 되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태어난 아내를 부축하며 집으로 데려갔고 아내가 편히 쉬게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유산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누나는 눈이 뒤집혀 당장에 저희 신혼집까지 달려와 아내에게 못할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부모 찾겠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기어코 우리 손주를 잃어? 네가 우리 집안의 왼수구나, 왼수야. 옳게 우리도 시댁으로서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부모님을 찾을 바엔 우리 동생이랑 갈라서 라면서 아픈 아내의 상처를 후벼댔고 노발대발하던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이 틈이 기회였던지 마침 아내가 갖고 있었던 부모 찾는데 중요한 물품들을 우악스럽게 빼서 가스불을 켜 태웠습니다. 아내는 혼비백산에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댔고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맨손으로 불이 붙어있는 것들을 잡아 옆에 싱크대 물을 틀어 담궜지만 이미 타버려 그을음이 진 상태였고 불이 옆에 주방에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한밤중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진압이 되었지만 아내의 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셌고 잠재울 길이 없었습니다. 제 누나에게 있는 힘껏 뺨을 매서울 정도로 내리치더라고요.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뿌리치니 어머니가 뒤로 나뒹굴어졌습니다. 이게 돌았나? 너 미쳤어? 아이고 저것이 사람 잡네, 사람 잡어. 그들은 설마 며느리가 올케가 자신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었던지 얼얼한 뺨을 붙잡고 까무러칠 지경이었고
저는 아내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며 순간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제 가족이 아내에게 맞으니 확 감정이 오르더라고요. 후다닥 아내를 붙잡았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인데, 아니 설령 제 가족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분명하다 한들 아내가 어른들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절대로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저까지 밀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로 아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는 건데? 너 이거 아니야. 우리 병원으로 가서 당신 몸도 좀 추스리고 정신적인 상담도 좀 받아보자. 당신 화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누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분들도 오죽 속상했음 그러셨겠냐고. 이혼해,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제게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을 또렷한 시선으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속에 품고 있었던 말인지 한설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딴에는 아내가 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흔적들을 손댄 건 그녀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저한테까지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혼이야? 나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당신 부모님 찾느라 백방으로 전국을 돌았고 힘썼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이혼을 당해야 돼? 난 당신 사랑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지만 아내의 뜻은 확고했고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차라리 잘 됐다며 애도 없어졌겠다, 이참에 좋은 집안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고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고 누나이지만 이쯤 되니 학을 뗄 지경이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다정하고 좋았던 분들이었는데 누가 그녀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걸까요? 머지않아 제게 이혼 소장이 날라왔고 저는 버티다 못해 결국 아내에게 이혼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법원 앞에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음 볼 때만 해도 딱 보기 좋았었는데 예전 우리가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절로 떨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괴로운 마음에 얼굴이 구겨져 있던 제게 그녀가 덤덤히 묻더라고요. 당신은 왜 당신이 이혼당한 줄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가 미워서 나까지 미워진 거 아니냐고 답을 했지만 그녀는 미동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뒤도 안 보고 떠나려던 아내에게 저는 정말로 이대로 아내를 보내면 사랑하는 그녀를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머니와 누나를 다신 보지 않을게. 당신만 보고 살아갈 테니까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자. 당신 양부모님들도 계시고 당신이 자랐던 곳에서 우리 다시 함께 하면 안 될까? 라고 외치자 그녀는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고는 그렁그렁해진 눈에 서글픈 얼굴로 몇 발자국 다가오며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가족이 너무나 밉고 내게 한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대신 그들은 당신한테 더할 나위 없는 사랑하는 가족이잖아. 당신이 지금은 날 붙잡기 위해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위해 희생했던 소중한 가족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당신은 내가 원치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안하고 고마웠어. 라며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아내를 잃은 저는 하루가 다르게 도저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잊고자 밤낮으로 술로 보내며 이대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때로는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멍하니 정신 못 차렸죠. 그리고
불현듯 저는 제 곁에 어머니와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보던 눈빛이 아내와 살았을 때 봤던 차가운 느낌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토록 아내와 보고자 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제가 알던 사랑 가득한 피부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여안고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나는 네가 그 애 때문에 힘이 들까봐, 그 애가 행여나 우리 귀한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엄마가 그랬던 건데, 네가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다면 엄마는 그 애를 너처럼 귀하게 여겼을 텐데. 엄마가 잘못했다. 이것 좀 먹어봐. 누나가 새벽 시장에서 재료 사다가 직접 만든 죽이야.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지. 자, 해봐. 늙은 제 어미는 주름진 손으로 저를 걱정하며 제 이마에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었고, 누나는 저를 위해 틈만 나면 다가와 챙겨주며 제 몸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했던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내 말 맞다나 제가 이런 가족을 어찌 등질 수 있을까요? 어찌 여자 때문에 저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탄하며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했고, 접을 수 있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가을이라 그런가 괜찮다가도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즐겁다가도 슬퍼지는 감정 기복에 요새 마음을 통 잡을 수 없어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질 법도 하련만 왜 자꾸 아내가 그립고 보고 싶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추억의 힘으로 살아간다던데, 추억에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제 자신이 전 참으로 쓰립니다. 제 손으로 아내의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망친 셈이 돼버린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부디 사랑받아 마땅할 아내가 바라던 대로 꼭 친부모님 만나고 좋은 사람과 사랑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